네. 네, 다음 분은 물리학과의 송주용 님인데요. 적절함에 대한 정보이론, 기계학습의 관점에서라는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되나요?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론 물리학은 사실 실제 쓸모보다는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복잡한 세상에 대해 연구하는 복잡계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적절하게 복잡한지, 그리고 이 적절함을 기계학습에 적용시켜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적절하게 학습이 되는지 정보이론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학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도학습이고 하나는 비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탕과 초콜릿을 예로 들면 기계에게 답을 알려주면서 이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 기계도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고 알아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비지도학습의 좋은 점은 서술형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계에게 네가 생각하는 초콜릿과 사탕을 한번 다시 만들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정보를 틀리지 않고 잘 전달하는 것과 중요한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한번 너한테 설명해봐라 하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마 먼저 검은 갈색에 달달하고 단단한 그런 물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흰 초콜릿도 있고 부드러운 초콜릿도 있고 달지 않은 초콜릿도 있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만 가지고서 이 다양한 초콜릿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중요하고 보편적인 내용을 묶어주고 예외적인 내용들을 따로따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초콜릿의 전체적인 설명을 잘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정보와 중요한 것을 얼마나 잘 나눠 놓았는가 하는 정보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최대화시키면서 적절히 균형을 맞춰주는 분포가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잘 쓰여진 소설의 단어 수의 분포를 보면 그런 분포 수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포를 가지도록 이 두 가지 정보를 최대화시키도록 기계학습을 잘 시켜주면 서술형 문제를 풀 때에도 중요한 정보는 잘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인가를 항상 고려하면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우리가 가진 지식도 좀 더 아름답고 또 적절한 지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예,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굉장히 복잡한 복잡계를 연구하시니까 복잡하시네요. 지금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고 단어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형식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그 개념부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비지도 학습이 뭐지? 그다음에 서술형은 뭐지? 그리고 적절성은 뭐지? 적절성의 기준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할 때 쉽게 풀어 나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주시면. 근데 너무 복잡했어. 복잡계 연구자라. 그렇죠? 네. 네,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그 김기훈 교수님이 너무 복잡했다고 처음에 그 설명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처음에 그 비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듣고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니까 그다음에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초콜릿을 예로서 어떠한 중요한 것을 먼저 클래시파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정보를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는 그 비유가 저는 오히려 저같이 이 분야의 문외한인 입장에서는 조금 상상을 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지는 않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들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느낀 감상보다는 제가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정보 이론을 전공을 했지만도 정보 이론을 모르는 분들은 정보 이론이 그래서 뭔데라는 질문을 제일 처음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 한 30초 이내로 다 정보 이론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잖아요. 다 자기 전공들이 있을 거니까 그냥 간략 꼭 30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뭔가 정보 이론 이런 건데 왜 머신러닝에서 이런 것들에 주목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원래 넣으려던 그래프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하면,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하면 이렇게 아주 작게 모든 정보들을 다 잘게 쪼개서 모든,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이제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 정보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얼마나 잘게 잘 쪼개져 있는가 하는 것이 어떤 정보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하나의 0, 1 하나를 보내는 게 뭐 얼마만큼 이렇게 보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어떤 것들. 정보가 네. 얼마나 쪼개져 있느냐를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정보가 얼마나 잘게 쪼개져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은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정보의 중요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도 새로운 정보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새로운 저희의 발견입니다. 네. 추가 질문, 아까 사실은 네.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넘겨갔고 그 중요한 것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을 하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전 정보가 많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 정보의 어떤 질적인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이 미리 존재하는 것인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직관이라든지 기존의 배경 지식을 이제 이용해서 많이들 할 텐데요. 이제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빈도수를 가지고서 그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비슷한 어떤 요소에 대해서. 그러면 데이터를 왜곡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왜곡된 정보 프로세싱이 가능하겠군요. 예, 그거는 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